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 강남역 부근의 골목길. 젊은 여성 한 명이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원. 25살의 미혼모였다. 괜찮아, 민준아. 조금만 참아. 금방 집에 도착할 거야. 지원은 아기에게 속삭이며 자신의 낡은 점퍼로 아기를 꽁꽁 감쌌다. 그녀 자신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아기만큼은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으아앙. 으아앙. 골목 모퉁이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다. 애기야, 왜 울어? 어디 다쳤어? 지원은 민준이를 더욱 꽉 안으며 소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비싼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명품 브랜드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공포와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아저씨랑 싸워서 차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자신의 점퍼를 벗어 소년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녀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이름이 뭐야? 강태양이요. 태양이구나. 나는 지원 언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부모님께 연락해보자. 지원은 소년을 근처 편의점 처마 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호빵 하나를 꺼냈다. 이거 먹어. 조금 식었지만 배고프면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태양이는 호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눈물이 또다시 주르륵 흘러내렸다. 집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아빠는 항상 바쁘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소녀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 엄마들은 다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 때로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뿐이야. 지원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1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제네시스 안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41살, 대한민국 최연소 재벌 CEO 중 한 명이었다. 민혁은 학교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은 후 지난 40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 태양이가 또다시 도망쳤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낡은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로 자신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외투를 낯선 아이에게 주었고, 자신은 비 속에서 떨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저렇게 태양이를 보살폈지? 민혁은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태양아. 민혁의 목소리에 소녀는 몸을 굳혔다. 지원은 재빨리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저 사람. 강민혁 회장? 지원은 경제뉴스에서 몇 번이나 본 얼굴이었다. MH그룹의 CEO, 38의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아 3년 만에 매출을 2배로 늘린 천재 경영인. 그리고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비운의 호라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지원은 황급히 태양이에게서 점퍼를 다시 가져오려 했다. 하지만 태양이가 점퍼를 꽉 붙잡았다. 싫어요. 지원 언니가 준 거예요. 태양아, 이건. 기다려주세요. 민혁이 지원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우는 아이를 보면 도와줬을 거예요. 아닙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기를 안고 계신데도 제 아들에게 당신의 유일한 외투를 주셨어요. 그건 특별한 겁니다. 지원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희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이 빗속에 아기를 데리고 가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지하철 타면 되니까. 제발요. 태양이가 지원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슬퍼 보여요. 그 순수한 말에 지원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태양이는 지원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고, 지원은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태양이가 물었다. 민준이. 8개월 됐어. 예쁘다. 나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는데. 태양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혁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지원 씨는 어디 사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악구요. 하지만 지하철역까지만. 관악구면 여기서 1시간은 걸리겠네요. 제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해주세요. 제 아들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은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지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사는 곳은 낡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입구는 좁았고,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보였다. 민혁은 차에서 내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 회장님. 태양이 잘 돌봐주세요. 잠깐만요. 민혁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명함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재벌들의 세계는 자신과는 너무 달랐다. 안녕히 가세요, 태양아. 아빠 말씀 잘 듣고. 지원 언니. 또 볼 수 있죠? 태양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물론이지. 언젠가 또 보자. 지원은 미소 지었지만 그것이 빈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오늘 본 장면을 떠올렸다. 지원이 태양이를 보살피던 모습. 그 따뜻하고 순수한 애정.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했구나. 민혁은 3년 전 아내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에서 도망쳤다.
일에만 몰두했고 태양이와의 시간은 최소화했다. 아들을 보면 죽은 아내가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들이 낯선 사람의 품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민혁은 베개를 움켜쥐며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비서 정우진을 불렀다. 이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줘. 누구신데요? 25살, 관악구 거주, 미혼모. 아기 이름은 민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틀 후, 우진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이지원 씨는 2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21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1년 전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고요. 현재는 낮에는 노점에서 호떡을 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지원은 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낯선 아이를 도울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회장님, 혹시 이 여성을 우리 회사 재단에서 지원하도록 해. 조용히, 그녀가 모르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혁은 우연을 가장하여 지원의 호떡가게 앞을 지나갔다. 강 회장님?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네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민혁은 일부러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호떡 장사 하시는군요. 네, 생계를 위해서요. 하나 드시겠어요? 그럼 5개 주세요. 민혁은 호떡을 받으며 지원을 관찰했다. 그녀의 손은 추위에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태양이는 잘 지내요? 지원이 물었다. 네, 덕분에. 그 이후로 태양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당신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원 씨. 민혁은 심호흡을 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의 표시로. 저는. 태양이도 같이요. 그 애가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태양이 이름이 나오자 지원은 거절하기 어려워졌다. 그럼 간단하게만요. 민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지원과 민준이를 데리러 왔다. 태양이도 함께였다. 지원 언니. 태양이는 차에서 뛰어내려 지원을 꽉 안았다. 나 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태양아. 지원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갔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곳이었다. 너무 비싼 곳인 것 같은데. 지원이 불편해하자 민혁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은인에게 보답하는 날이니까요. 식사 중에 태양이는 끊임없이 지원에게 이야기를 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민혁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지원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우리 집 엄청 커요. 태양아, 그런 부탁은. 민혁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지원이 먼저 대답했다. 언니는 민준이 돌봐야 해서 바쁜데 대신 태양이가 언니네 집에 놀러 올래? 좁지만 재미있는 게 많아. 정말요? 가고 싶어요. 태양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성에게 점점 끌리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2달 동안 민혁과 지원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태양이 때문이라는 핑계였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민혁은 지원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지원은 민혁의 숨겨진 따뜻함과 아버지로서의 노력에 감동받았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면은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용기를 내어 지원에게 고백했다. 지원 씨, 나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양이와 민준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민혁이라고 불러주세요. 민혁 씨, 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미혼모고, 가난하고, 학력도 고졸이에요. 당신 세계의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태양이에게 어머니가 돼줘서요. 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지원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아니, 민혁 씨가. 하지만 두려워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꿈이 아니에요. 민혁이 그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맞췄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민혁의 전 장모인 최순자 여사가 찾아왔다. 민혁아, 들었니?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며? 순자 여사는 MH그룹의 대주주 중 한 명이었고, 회사 이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장모님. 미혼모라며? 반지하에 사는 호떡 장수. 너 정신이 나갔니?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알 필요 없어. 순자 여사가 소리쳤다. 수진이가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벌써 다른 여자를? 그것도 그런 천한 여자를? 천하지 않습니다. 민혁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난 내 주식을 모두 팔아버릴 거야.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것은 위협이었다. 순자 여사가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회사는 위기에 빠질 것이었다. 그렇게 하시죠.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지원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민혁은 지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안해요. 내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게 될 것 같아서. 지원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그럴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심각해요. 회사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지원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헤어져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민혁 씨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안 돼요. 민혁이 그녀를 꽉 안았다. 당신 없으면 나도 태양이도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태양이는요? 태양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면. 이미 늦었어요. 둘은 돌아보았다. 태양이가 문 뒤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처음부터요. 태양이가 다가와서 지원의 손을 잡았다. 지원 언니, 가지 마세요. 언니는 제 엄마예요.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 태양아. 할머니한테 제가 말할게요. 언니 없으면 저도 아빠도 안 돼요. 그 순간, 지원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태양이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지원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태양아, 넌 몰라. 그 여자는 압니다. 태양이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한테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하셨잖아요. 생일 선물도 안 보내셨고요. 그런데 지원 언니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사랑해줬어요. 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지원 언니랑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태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제발.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순자 여사는 손자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죽은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손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태양아. 그녀는 손자를 껴안았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구나. 일주일 후, 순자 여사는 지원을 따로 불렀다. 지원 씨라고 했죠? 네, 어르신. 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드려요. 그 말에 지원은 눈이 커졌다. 제 딸 수진이가 죽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미웠던 것 같아요. 특히 민혁이가 행복해지는 게.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태양이 눈물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딸의 죽음에 갇혀서 손자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어르신. 부탁입니다. 우리 태양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민혁이도. 순자 여사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지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민혁과 지원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태양이는 지원에게 부케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것은 태양이가 지원을 엄마라고 부른 첫 순간이었다. 나도 사랑해, 우리 태양이.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이제는 진짜 아들이 된 태양이를 껴안았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 아들이 도망쳤던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작지만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다. 민혁이 태양이와 지원, 민준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집이었다. 5년이 흘렀다. 태양이는 이제 17살의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고, 어머니 지원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태양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뛰어들어왔다. 정말? 정말이야? 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껴안았다. 민준이도 이제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의 뱃속에는 세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아빠, 형이 대학 간대요. 민준이가 민혁에게 달려갔다. 그래, 우리 태양이 정말 대단하지? 민혁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태양이를 향해 미소 지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저를 믿어줬으니까. 태양이가 지원을 보며 말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였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손자들을 보러 왔다. 건배. 민혁이 잔을 들었다. 우리 태양이의 합격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외쳤다. 식사 후, 민혁과 지원은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던 날? 어떻게 잊겠어요? 민혁이 지원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태양이를 구해준 그날, 사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당신과 태양이가 제 삶에 의미를 줬으니까. 사랑해요, 지원. 저도 사랑해요, 민혁.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멀리서 태양이가 창문으로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다. 태양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미혼모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막내딸 지아는 초등학생이었다. 민혁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지만, 그는 더 이상 일중독자가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지원은 여전히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희망의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혼모 지원센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할머니, 제가 결혼한대요. 태양이가 수줍게 말했다. 뭐라고? 모두가 놀라서 외쳤다. 여자친구 수연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임신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원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우리 태양이가 아빠가 되다니. 화내지 않으세요? 왜 화를 내겠니?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건 축복이지.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 거라고 믿어. 민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가족이니까. 태양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을 껴안았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태양이의 결혼식 날, 민혁과 지원은 함께 신랑 아버지와 어머니로 입장했다. 여보, 우리 정말 늙었네요. 지원이 속삭였다. 늙은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죠. 민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행복해진 거고요. 식이 끝난 후, 태양이는 지원에게 편지를 건넸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지원은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제가 12살이던 그날, 비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엄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옷을 주었고, 음식을 주었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엄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입니다. 사랑합니다. 태양이 올림. 지원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혁이 그녀를 껴안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보. 저도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혁과 지원은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원이 물었다. 만약 태양이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그 골목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민혁이 받아쳤다.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지원이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요. 평생 행복할 거예요. 민혁이 그녀에게 키스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비는 두렵지 않았다. 비는 그들을 만나게 해준 축복이었으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민혁과 지원은 손을 잡은 채로 비 속에 서 있었다. 1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모두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